안녕하세요. 꿀꿀이의 형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심각한 덕질 덕후에게 깨달은 우영우 드라마 편하게 예측하고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연애 대통령이라는 이진호 기자님이 원래 이준호 역은 강태호 배우가 아니고 다른 배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저도 알겠더라고요. 알려진 건 아니고 그냥 뇌피셜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짠! 원래 1순위 이준호역 배우는 바로 강하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여우상의 강태호가 아닌 귀여운 멍멍이 이준호가 됐을 것 같네요. 아버지랑 궁합도 살짝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백꽃필 무렵에서 매우 딱딱한 경찰 역과 시골 청년 역할, 그리고 미혼모를 돌봐주는 춘춘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차기작으로 마음 넓게 우리 우영우 변호사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준호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썸 타는 듯한 간지러움은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든든한 느낌은 들 것 같네요. 100% 주관적 상상이었습니다. 자꾸 법정 드라마에 로맨스를 얻는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드라마는 이상한 우영우 변호사의 성인으로 가는 성장기에 일하는 내용을 얹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드라마가 주가 아니라 우영우라는 한 인간의 성장기가 이 드라마의 중심축이에요. 계속 고래를 비유로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래가 새끼를 낳는 것부터 고래 엄마가 아이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내용까지 계속 자신의 성장과 고래를 비교하면서 인상을 살아내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심지어 4화에서는 변호사를 관둔 설정까지 들어가니까 결국엔 이 드라마는 절대 변호사가 핵심이 아니고 우영우가 핵심이야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회사 입사보다 중요했던 핵심은 자신의 반쪽인, 아니, 이준호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회전문은 사람의 일생과 같고 그 안에서 계속 준호가 문 안에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그걸로 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들의 달달한 연애는 왈츠 같은 느낌이 들고요. 슈베르트의 왈츠를 보면 도입과 끝이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문도 잘못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죠. 원하는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 드라마는 회전문과 같은 형식인 것입니다. 재밌게 춤추면서 우영우와 회전문을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 10화에서 완전히 간파했네요. 우영우는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인 8화와 9화에서 아주 시원하게 영우의 출생의 비밀을 내놨습니다. 다른 드라마는 그게 가장 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질 끄는 내용일 겁니다. 도대체 영우의 엄마는 누구야? 알 수 있겠어? 그런데 이 드라마는 아주 중반에 큰 비밀을 노출하네요. 이유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우의 성장을 부모가 누군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우의 말대로 결혼으로 독립과 짝짓기를 통해 성인 고래가 되는 것이니까요. 7화에 간질거리는 정명섭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섭섭 준호씬이 끝나고 8화에서 엄마가 밝혀지면서 영우는 준호에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이 돌직구 사랑 고백은 9화에서까지 이어지죠. 또 7화처럼 9화 끝에 둘의 마음이 같음을 확인했음에도 도망을 가버리는 영우인데요. 7화에서 간질거리던 그 긴장감은 다시 돌아가는 회차인 10화에 완성이 됩니다. 서브 아버지의 방이 아닌 독립된 자신들의 집 앞에서 당당히 딱 키가를 하네요. 이 결론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스포를 보고 싶으면 이제 역으로 봤던 드라마를 복습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시작할 11화와 내일 12화를 조심스럽게 쭉쭉 해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다시 돌아가는 부분인 6화와 5화에 있어요. 6화에서 보면 권민우에게 목적어를 뺀 채 사랑에 빠진 자신을 고백하는 취중 연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11화에서는 누군지 권민우에게 당당히 얘기하고 맨정신으로 사랑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준호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홍색 티 있고요. 그리고 6화 부분에서 백화점에서 아쉽게 지나친 인연인
이제는 아는 모녀 사이인 영우와 태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마도 태수미의 진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낌없이 주려는 엄마의 마음이 나올 것 같다는 건 100%제 추측입니다. 내일 부분 5화로 예상하는 12화는요. 아마도 준호가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프로포즈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치를 두고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던 우영우와 둘의 자동차 씬이 5화에 있었어요. 그게 아마도 정중한 프로포즈가 되어 돌아올 것 같아요. 양심에 찔리는 변론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었던 우영우 변호사를 위로해주지 못했던 준호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우영우의 흔들리는 멘탈을 제대로 잡게 해줄 든든한 남친으로 변한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상입니다. 4화로 보는 13화는요. 둘이 낙조를 보고 다음에 고래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4화에서 제주도에 놀러가 돌고래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동그라미 가족들이 만나서 난리가 나잖아요. 이들의 우당탕탕 상견례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3화로 보는 14화에서는 우영우의 배 같은 남동생이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이 두 온우의 우정과 연결고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매우 똑똑한 형이 자살을 하는 걸 말리는 자폐동생 사건이 있었는데 제 예상으로 자폐 똑똑이 우영우와 정상이님에도 히키코모리로 시간을 허비하는 태수미 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어쩌다가 최고 야한 장면이 나온 부분이었는데 저 포즈로 아마도 뜨밤을 예상해도 좋을 씬이라는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둘이 집 보러 다닐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너무도 아쉽지만 다 보고 싶은 마지막 주의 내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화에서 준호와 영우의 웨딩드레스 피팅씬이 아마도 웨딩씬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속도 위반, 2화에서 정도 속도 위반, 그리고 15화에서도 혹시를 예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이들의 우당탕탕 결혼식도 꿀잼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영우가 빼박 어른이 되는 건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유전자의 힘으로 이들은 속도 위반이 예상됩니다.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는 신이 많았던 1회차였는데요. 아무래도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을 가까이 해야겠죠. 준호와의 만남에서 준호에게 후광이 비추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아기의 첫 만남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 첫 회가 유독 어린 영우가 나오니 여기서 2세가 나오는 게 전혀 앞뒤에 안 맞는 억지는 아닌 거 맞죠? 정말 이렇게 왈츠를 추듯 드라마를 예측하니 재밌지 않나요? 이 부분뿐 아니고 주변 인물들도 이렇게 박자를 맞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굵은 줄기인 둘의 고래 커플의 한살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드라마는 셋 쌍둥이, 셋이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셋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This is Us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면 같은 운명을 갖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셋 다 재성과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재성과다는 재물이란 뜻인데요. 남자에게 재물은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빈은 배우가 되어 돈 걱정 없이 여자를 계속 바꾸며 지내고요. 반듯한 렌달은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딸을 줄줄이 낳았네요. 렌달 같은 재성가다 남자랑 사는 게 접니다. 저는 무자팔자에 재상도 없어서 매우 가난뱅이 팔자인데 남편한테 얻어붙어서 딸도 없고 가난치 않게 살고 있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뚱뚱한 케이트는 먹는 것으로 재성을 채우는 느낌입니다. 신기하죠? 아마도 이건 별자리 점성학으로 셋 인생은 같은 듯 다르게 시스템화한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라 재밌더라고요. 이상 근거 있는 추측 수포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